서울 을지로에는요 맛집으로 일어난 식당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서주 대감처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식당들 조만간 사라질 처지라고 합니다. 세운상과 같은 낙후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도심 정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낡았다는 이유로 재개발 대상이 되는 곳들이 과거에는 최신식 건물로 명성을 떨쳤던 것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슈 시간에는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과거를 살펴보고 옛 정치를 살리는 특색 있는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인지 바람직한 개발 방향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는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재개발 또 정비 사업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네네. 철거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 대상이 되는 지역 예. 구체적으로 어디죠? 저도 그쪽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운상가 주변 지역 재개발 지역을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세운상가 지금 그 건물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운상가 건물 자체는 도시 재생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요. 네. 그 세운상가 주변에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나머지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돼 있고요. 거기를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총 8개 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벌써 사업이 끝나가지고 올해 이제 대우건설 이제 본사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점차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참 속도가 지금 빠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재개발 속도가 맞아요? 재개발이 사실은 이 재개발이란 것은 어느 지역이든 속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예. 더더욱이나 이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사업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 이상 된 사업들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은 원래는 이제 각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그만 땅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큰 뭉치로 이제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빨라진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그 도심 재개발할 때 네. 과거에는 50%만 이제 주거 지역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 주거 시설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곳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들은 이제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천년만년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바뀌네. 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느낌. 거기 제가 술 마시러 식당들 많이 가는데. 네네. 자, 지금은 좀 낙후된 느낌이 들어요. 네네, 많이 낡았죠. 낡았죠. 예. 옆에 시장. 도심에서 제일 낡은 지역이 사실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죠. 예. 서울 시내에서. 네네. 근데 1960년대 말, 네. 뭐 그때는 전 태어나진 않았지만 1970년대는 이게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60년대면은 뭐 자동차 보기도 이제 예. 드물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층 건물이었고요. 야,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고층이죠. 고층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수입 그 당시 참 구경하기 힘들었던 수입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상점 가게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당시로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그 근처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박사님은? 뭐 72년생인데요. 예. 제가 생각보다 비슷하네요. 저랑. 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이 동네 뭐 할아버지 손잡고 뭐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예. 당시로는 혁신적인 이런 도시 주상복합타운 만들게 예. 된 건가요? 이 진짜 혁신적이거든요. 사실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일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래 이 지역이 이제 불나면 도시에 불이 나면은 건물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구역을 띄도록 하는 방화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화구역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냐면 여기는 공원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일제 시대가 끝나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피난민들이 이 땅은 되게 주인도 없고 애매하네 싶어서 그래서 만들었군요. 어마어마한 이제 판자촌들. 판자촌들이 형성이 된 거죠. 뭐 그 당시 뭐 판자촌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예. 유독 심한 곳이 이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곳을 어떻게든 정비를 하고 네. 도로를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돈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돈이 없었습니까? 예. 예. 서울시가 이렇게 넉넉하게 된 거는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 용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팔면 내 지금 서울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장사를 장사가 되네요. 해서 돈 벌어서 예. 도로도 만들고 철거도 하고
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예. 임대 수입도 나올 것 같고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 생각에 이제 무릎을 친 거죠.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셨고 예.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들만 있었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이제 있었는데 당시 이제 김수근을 비롯한 청년 건축가들이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걸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결합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공중에다가 그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건가요? 그렇죠. 공중 밑에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원래 구도로는 밑에는 1층 지금 이제 그 예. 1층은 완전히 차도로. 예. 그다음 위에는 이제 보도.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건물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교도 들어서고 이런 이제 정말 그 입체 건물을 이제 상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이게 최고급 현대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사는 사람들이 좀 부유층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도 타워팰리스도 그렇지만 예. 항상 새로운 건축물이 뭔가 눈에 띄면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고 부자들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뭐 강남도 없었으니까요. 강남이 없었죠. 직장은 다 서울 도심이었죠.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건물이 을지로니까 광화문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걸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엔 차도 없었으니까 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부유층 연예인들도 좀 많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그 사회적으로 뭔가 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고요. 한때 여기가 이제 세운상가가 이제 지어진다면 국회의원 회관으로도 사용됐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 가서 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국회 의사당이 항상 여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세운상가랑 만나니까 세운상가 이제 그 건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제 의원회관처럼 이제 사용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세운상가가 이런 명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가 사람들이 합치면 미사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못 만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사실 이제 뭐 세운상가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많은 창업 공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청계천 을지로 이쪽은 원래 이제 각종 기계 부품, 뭐 인쇄도 많이 있고 시장 여러 가지 이제 상업 그렇죠? 활동들이 활발하던 지역인데요. 세운상가 주변은 지금도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은 기계 부품 이런 것들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층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세운상가 안쪽에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그 옆에, 옆쪽으로 이제 발달을 했었고. 탱크는 못 만들겠죠. 그건 농담이겠죠. 뭐 불가능한 건 없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군요. 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밀수나 또는 이제 월남전을 통해서 들어온 전자제품들이 일제 전자제품들이 들어왔는데 이 고장이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고치기 시작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부피가 작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어도 임대료만 싸면 되니까. 당시 이미 이제 벌써 약간 슬럼화되기 시작한 세운상가 이 지역들을 이분들이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세운상가가 오랫동안 이제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세운상가 건축 이후에도 도심 개발 계속 이어져갔나요? 뭐 여의도도 그 위에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개발이 뭐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에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정신없이 여러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 면적이 지금 서울시처럼 이제 넓어진 게 62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된 건 68년. 그 다음에 여의도 주변 윤중제를 만든 게 68년. 그리고 이제 도심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심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66년 미국 존슨 대통령 방한 때부터고요. 존슨 대통령요? 왔는데 생중계를 해줬는데 지금 프라자 호텔 뒤편을 비롯한 그 서울 도심 지역이 너무 낙후된 모습이 세계로 생중계된 거죠. 그 저기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지금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개선하자라고 해서 71년부터 소공동 및 무교동 지구 재개발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강남 개발도 그 후에 아니면 그 직후에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개발은 이제 그 어떤 이 도심 개발 그 재개발하고 별도로 따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몇 가지 강남 개발도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드냐? 땅 살 돈도 없으니까 하천을 메워서 땅을 메우면 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을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죠. 야, 국가가 그런 그래서 만들어진 동네가 압구정동, 반포동, 동부이촌동 이런 동네입니다. 압구정동이 그렇습니까? 네.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강남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 쉬워졌죠. 한남대교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한국 전쟁의 그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한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철교가 끊어진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일부러라도 강남 쪽에 사람을 더 옮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참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뭐 서울에 자주 가지만 저 지역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박사님 서울 개발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졌잖아요. 이제는 그 후에 강북 도심은 조금 낙후된 것도 아니면 쇠퇴의 길을 좀 걸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도심 환경을 바꾸자 이게 한 10년 전부터 재개발 사업이 된 건가요? 실제로 도심 재개발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부터 계속 추진이 됐는데 이제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좀 멈춰지고 느려지고 그래서 사실은 1979년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교보빌딩 여기도 1980년에 들어섰는데 이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거고요. 종로와 을지로에 있는 많은 고층 건물들이 다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90년대 중반 IMF 직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IMF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서부터 다시 시작돼가지고 현재 이제 광화문 을지로 중심으로 여러 고층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시작을 한 이제 사업인데요. 원래 이제 그 세운상가 건축물이 사실은 되게 규모가 크고요. 좀 이제 위압적입니다. 볼륨이 크다 보니까 약간 높죠. 높기도 하고 덩치가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로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묵직하죠. 건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낡고 유지 보수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헐고 새롭게 짓자라고 하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대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다 헐고 가는 것들은 또 하나의 파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도심 재생의 어떤 한 프로젝트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맞습니다. 다시 새로 다시.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계획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큰 그림은 좀 그려져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주택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도심 지역을 고밀도 재개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이 어려운데요. 도심은 원래는 사무용 건물로 위주로 이제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용 건물로 짓고 층고도 제한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넉넉한 분위기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껏 지어놓은 건물들은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비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도심에 직장 근처에 집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걸어서 출퇴근하고 애들도 엄마 아빠 쉽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말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서 도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의 롯본기시처럼 한 구역을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 업무, 뭐 쇼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공동화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그렇죠. 사실은 될 수만 있다면 뭐 걸어서 내가 한 10분 정도 걸어가지고 을지로 입구에 너무 있는 을지로가 우리 집이다. 이거 상상도 안 되네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은 밤에 늦게 나가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자다 일어나서 종로에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유 하나 사러 이제 가시는 거죠. 이제 편의점에. 시내 종로 가서 우유 하나 사. 뭐 인사동에 이제 가족들과 그냥 슬슬 걸어서 차 마시러 가고. 가실 수 있는 거고요. 친구들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 얘기를 했었는데 록봉기인가 거기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도심 재개발이 일본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도시들이라는 게 다 1950년대, 6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한 6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전통과 역사를 보존해야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필요에 맞춰서 또 이제 고밀도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그 집값 급등해가지고 연기했던 있잖아요. 여의도 용산 플랜 이게 다시 또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은 됩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라 가지고 여의도 용산 플랜. 왜냐하면 이제 뭐 대규모로 바꾼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는 다 거길 싹 밀고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그럼 그 지역에 빨리 가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제도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되고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고쳐 쓸 수 있는 고쳐 쓰고
한편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못하게 막지는 않겠다. 네. 어떤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완전 고치지도 않고 그쪽 특색을 살리면서 네. 약간 개발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죠. 네. 사실 우리도 청소할 때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제일 쉽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그러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역사들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군산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 거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 가보면 그게 보존된 게 참 좋아요. 한번 예. 거닐고 가족들을 거닐면. 근데 이제 문제는 어쩌다 한번 가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예, 막상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은 더 네. 쾌적하고 네. 좋은 집들을 이제 원하시죠. 네, 일본 가옥인가요? 거기 부산에 네네, 적산 있는데. 가옥들이 많죠. 예. 자, 지금 재개발 이게 말씀하셨지만 낡은 지역이나 또 도시를 또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좀 청계천, 또 을지로, 종로 그 특색을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예. 그 지역만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재개발들이라는 거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그 사업으로서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이미 낡았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지역 자체적인 힘으로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미래 세대 1960년대 70년대 모습이 아니고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야 될 미래 후손들을 위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타협을 볼 것이냐.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제일 지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화문 쪽에 피맛골이라고 네. 아시죠? 그거는 지금 간판만 있고 네. 그건 다 없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뭐 예전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좀 유지가 돼 있었으면 근데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 예. 아쉽죠. 아쉽긴 예. 하지만 지금 이제 20대, 10대 친구들한테 선지 해장국들이 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변화하는 것도 또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도 고려하지만 시대의 흐름도 또 봐야 된다는 게 우리 박사님 말씀 같습니다. 혹시 박사님 세운상가의 이름이 왜 세운인지 아십니까?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아유 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 세계의 기운이 예. 이곳으로 모이라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름은 정말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네. 뭐 한참 모였으니까 이제 좀 개발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역을 재생한 사업 이름도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자,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문화 또 컨텐츠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최중용 박사님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